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업무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와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도정정책협의회와 인사권 독립이 추진됩니다. 제주산 광어 가격이 폭락하면서 양식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원 지사는 공무원의 줄서기나 정치적 편가르기를 경계하고 원칙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며 도정 업무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원 지사의 공약인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과 특별자치도 완성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위원회에는 171개, 2,800여 명의 위원이 참고하고 있는데 특정 전문가나 공무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협치의 정신에 맞게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서 재구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도정의 제일 방침인 협치는 민간 에너지를 도정 발전의 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줄서기나 정치적 편가르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견제하는 대신 업무와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사조직과 선거 대비 조직, 이거 모두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또 중국의 투기성 자본을 막기 위해 토지 비축제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오류라든가 제주 환경을 살리는 정책적 방향과 달리한다면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수정을 하면서 정책을 짚어나갈 것이 아닌가. 원희룡 지사는 오는 9일까지 특별한 일정 없이 도청 내 부서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기업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행정시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제주시장에 6명, 서귀포시장 8명 등 모두 14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심사를 거쳐 2-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오는 10일쯤 행정시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도정은 야당과의 협치를 명분으로 공모 기간을 연장했는데 행정시장에 야당 인사나 여성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전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의회 운영위원장의 이선화, 행정자치위원장의 고정식, 복지안전위원장의 현정화 의원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환경도시위원장의 김명만, 문화관광위원장 안창남, 농수축위원장 박원철, 예결특위위원장에는 좌남수 의원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함께 갈등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성지 제주도의 의장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도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민생의회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와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적이고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해 제주 발전이 동력을 창출할 생각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끈도 항상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과 중국 자본의 투기성 개발, 중산 간 난개발 등에 대해 대의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원희룡 도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10대 도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제주 지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난개발이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 지역이 이런 난개발에서 어떻게
비전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좀 검토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갈등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합니다. 재선에 무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원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여야 간 당리당략과 담합의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을 견제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남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32mm를 최고로, 서귀포 30, 고산 16, 성산포 15, 제주시 9.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제주지방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의 장맛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역 특구 지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광어가 최근 가격 폭락으로 관련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고 호황이던 지난 2010년 1kg에 11,500원을 호가하던 제주 광어는 요즘엔 8,2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톤에 이르는 생산량에 2,300억 원의 조수입을 자랑하는 제주 광어 산업에 닥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김찬년, 김현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인 한 양식장. 광어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출하를 해도 수조 안에는 여전히 다 자란 광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출하까지 안 되고 그리고 가격까지 절감되고 지금 출하해가지고 겨우 전기요금하고 직원들 급여주는 상황이고요. 일본 방사능 위협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최근 양식광어 출하 단가는 1kg에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 33%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생산 원가인 10,000원에도 못 미쳐 재고 물량은 30%나 증가했습니다. 양식업계가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근 표선면의 한 양식장은 부도 처리됐고 양식장 6곳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몇 달 뒤 완도 광어까지 출하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어류양식 수협은 자체기금 10억 원으로 광어를 수매해 위기를 타개할 예정이지만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격 하락을 일단 막고요. 일정 부분 그 특정 사이즈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억 가지고는 워낙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극히 초단기적인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식업계는 유례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부진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진짜 원인은 뭐고 대안은 없는 건지 김현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구조 앞 김영리의 한 양식장, 차양막 없이 광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하 해수를 이용해 수심을 깊게 유지하고 수조 바닥에 모래를 깔아 차양막 없이도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양식장의 절반 수준으로 광어 사육량을 줄여 어병 발생을 줄이고 폐사율을 낮췄습니다. 면적 대비 생산량만 적은 거지 모든 경비는 생산량에 따라서 적어지거든요. 폐사가 덜 나고 약값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 플러스가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양식장에서는 광어 사육 밀도를 적정치보다 25%에서 75%까지 초과해 생산량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바이러스와 기생충 질병이 늘고 광어가 다 자란 뒤에도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사되는 양식광어는 2007년 3,800여 톤에서 지난해 6,900여 톤으로 늘어
양식어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밀식이 되다 보면 고기한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하지만 어류 질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수산지도사 직제가 사라지면서 양식어가에 대한 지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력 2명이 어병 연구개발과 질병검사, 예찰 지도까지 도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이나 축산업이 병해나 질병을 전담하는 기관을 둔 것에 비해 양식업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도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양식어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주는 규정 때문에 도내 양식장 수는 계속 증가해왔고 양식업계는 생산량 증대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검찰이 제주 지역 관피아 척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지역 민관 유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3-4건을 적발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피아 비리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비리, 선박과 공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명수배 중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가 제주도에 991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표선면 청초밭 영농조합법인과 남역수산, 성산읍 일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 991만 제곱미터가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침례회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인 주식회사 온나라 등이 제주도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취임과 함께 제주도교육청 실국장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우순 교육청 행정국장이 이미 공로연수에 들어간 가운데 강휘인 교육국장도 8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고영희 실장도 8월 말 정년 퇴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쯤 공석인 행정국장과 총무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노선의 항공기가 증편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달 말부터 광복절 연휴까지 정기편 외 특별기 30편을 투입해 관광객을 수송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